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11일 일요일 선상TV의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준 PD가 이 추석 연휴 기간에 충분한 휴식을 좀 취하라고 했길래 제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연휴 기간에 불구하고 제가 방송을 하고자 합니다. 준 PD보다는 뭐 별 재미가 없겠지만 그래도 시원시원하게 까내는 건 제가 잘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짜증내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방송 끝까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우리 준 PD가 하는 멸공 노래 이걸 트는 방법을 잘 몰라서 못 틀고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멸공으로 아침 인사를 하니까 저도 멸공으로 아침 인사를 하겠습니다. 자,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는 이 추석 명절을 맞아서 고향을 찾아갔던 분들 기경이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마 기경길이 엄청 밀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경찰이 난폭운전과 전용차로 위반은 드론과 암행순찰을 통해서 집중 단속을 한다고 하니까 조심들 하시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좋은 기분으로 일상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에 만약 경찰에 딱지 띄면 열받잖아요. 무엇보다 졸음운전이나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 전체의 고통이 될 수 있으니까 사고 없는 기경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이재명의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야, 좀, 참, 영부대상이 영부대상. 먼저 듣기 쉽겠지만, 싫어도 들으셔야 돼. 듣기 싫겠지만 이재명의 고향 방문 이야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고향 방문. 이재명이 추석 명절 당일인 10일 고향인 안동을 찾아가는데 이날 오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차량을 타고 경북 봉화군 청양사 인근 산길을 통해 고향 가는 과정을 생중계했습니다. 제가 이재명이가 뭐 고향을 가든 뭐 산을 가든 뭐 청양사를 가든 어디를 가든 또 유튜브로 생중계를 하건 삶은 중계를 하건 알 바 아니지만 그가 하는 말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먼저 이재명 고향 경북 안동 방문 미운이 고운이 해도 가족이 제일이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재명이하고 또 다른 이재명이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란 겁니다. 보시다시피 이재명이 미운이 고운이 해도 가족이 제일 좋다면서 사람이 원래 가까이 있는 걸 귀하게 여기지 못해서 갈등이 생기기는 하는데 좀 떨어져 있어보면 참 귀하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재명이 맞습니까? 어떻게 이재명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까? 미운이 고운이 해도 가족이 제일 좋다고 하는데 아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어머니, 형 이재선 씨, 형수 박인복 씨 등등 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국민들 이재명이 형수에게 쌍욕하는 영상을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욕설을 외울 정도인데 그랬던 이재명의 입에서 미운이 고운이 해도 가족이 제일 좋다는 말이 천년덕스럽게 나옵니다. 자, 이거 이재명의 형수에 대한 쌍욕. 야, 이거 진짜 녹음은 들려드릴 수 없고 왜냐면 나는 유튜브 문제 생길 수 있어요. 딱 하나로 요약된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수준. 이재명 역설 녹음 공개. 야, 입에 담을 수 없는 수준. 그래서 제가 입에 못 담고 지금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야, 이런 사람이 미운이 고운이 해도 가족이 제일 좋다? 이재명의 몸속에는 두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아인슈타인이나 에디슨도 풀기 어려운 이재명의 어법. 생각 같아서는 모두 모아서 백서를 만들거나 아니면 유네스코에 말 바꾸기 달인으로 등록을 시켜도 아마 참비용 갑니다. 이재명의 말을 믿는 사람은 민주당 사람들하고 개딸 뜰 뿐일 텐데, 이재명을 앞서 지난 8일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를 했을 때 그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재명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말도 여러분, 이재명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 다 곱씹어 봐야 돼요. 그때 이재명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권력으로 상대의 먼지를 털고 발목 잡기로 반사 이익 노리는 정치는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적지 않았습니까? 권력으로 상대의 먼지를 털고, 상대가 전데 먼지를 털고 발목 잡기로 반사 이익 노리는 정치는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다. 아니, 이것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이는요, 아무런 혐의가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미 인생을 접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이니까 지금까지 버티지, 다른 사람들은 이 정도면 못 버틴다니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재명이는 지금 대장동 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포 혐의, 대장동 사업 수천억 원대 총화이익 환수 포기 배임 혐의, 쌍방울 그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백현동 사업 용도 변경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특혜 의혹, 경기주택공사 합숙소 대선 캠퍼스 사용 의혹, 이외에도 여러 건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이 혐의로 자칫하면 검찰에 끌려가든지 경찰에 끌려가든지 재판에 넘어가든지 못 피해갑니다. 이걸 전체 다를 열거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랄 정도예요. 이재명 씨, 또 누가 또 뭐 왜 이재명 대표를 보고 이재명 씨라냐? 누구들은 전두환 대통령 보고 박근혜 대통령 보고 박근혜 씨, 전두환 씨 이랬잖아. 그리고 이재명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재명 씨자 안 붙여도 돼. 이재명! 권력으로 상대의 먼지를 털고 발목 잡기로 반사 이익을 노리는 정치는 문재인 정권이 대표 선수요. 죄도 없는 사람들을 적폐청산에 미명하려 얼마나 많이 구속을 시켰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을 비롯해서 아까운 사람들이 몇이나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다 무혐의야. 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재명 씨, 반사 이익을 노리는 정치는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으니까 국민의 외면을 받을 대상은 바로 민주당이란 거예요. 김옥자님, 씨자도 붙이지 마세요. 제명입니다. 알았어요. 솔직히 경찰이나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이재명, 문재인, 그리고 문재인 정권 대형 사건에 연루된 인간들 아마 지금 한 300명은 구속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주장을 하느냐 하면, 큰 죄를 저지른 대역 범죄자들은 멀쩡히 돌아다녀도 되고, 우파 시민들은 문재인한테 욕설 몇 마디 했다고 구속시키는 검찰, 경찰. 한심하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문재인 부부의 양산 집 앞에서 장기간 시위를 벌였다고 지난달 31일 일명 우파 시민 깡통아재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시 현장을 보면 경찰이 체포해 가는데 완전히 이거 뭐 일제시대다. 한번 보세요. 끄집고 맙니다. 둘이서. 진짜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당시 울산지검 형사 5부는 깡통아재를 특수협박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한 겁니다. 검찰은 깡통아재가 양산 사저부근에서 문재인 부부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면서 범행을 반복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어이, 울산지검!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송철호 관련된 문재인 관련된 울산시장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가타부타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 문재인 집 앞에서 뭐 몇 번 욕설 좀 했다고 바로 잡아다가 구속시켜? 그리고 이분이 무슨 카드카를 갖고 있었다는데 그 현수막 떼려고 카드카를 가지고 현수막 떼고 앉았는데 옆에 와서 깐죽거리니까 뭐 한마디 했는데 그걸 가지고 무슨 이 언론이 문제예요. 언론이 이놈 새끼들 말이야 가서 제대로 눈으로 보지도 안 하고 헛소리 하면 헛소리를 그냥 받아 적으니까 이 좌파 언론들 싹 없애야 돼요 이거. 그럼 대한민국 언론 다 없애야 돼. 다 좌파인데요 뭐. 깡통아재뿐만 아닙니다. 문재인 집 앞에서 집회를 열고 문재인과 김정숙을 겨냥해서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안정근 씨도 지난 5일에 구속을 했습니다. 법원이요 도주 우려 붙이는 거는 저거는 누구 말 따라 18번이야 그냥. 저런 것 때문에요 구속영장 그 발부를 왜 합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도주 우려, 이재용 삼성 부회장도 도주 우려, 손상대도 도주 우려, 전신만신 도주 우려입니다. 근데 도망간 사람 아무도 없잖아. 이제 이런 구속영장 발부요 이것도 구태야 구태. 어이 대한민국 법관들 이런 영장 발부하지 말라고.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 부장판사 김현덕 이날 모욕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안정근 씨에 대해서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안정근은 이날 영장심사 전 취재진과 만나서 투쟁의 형식과 방식에서 욕설 부분이 너무 부각되는 바람에 집회로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가 퇴색됐다면서 국민적 공분을 산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안정근은 또 전직 대통령으로서 현 정부와 협치하고 더 이상 국민 갈라치기를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집회였다면서 잘 살아보자는 메시지가 와전되고 왜곡된 것이 가슴 아프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법이 있으니까 죄가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형 범죄자들이나 방금 제가 불러드린 이재명의 제목 한두 개입니까? 그런데 이런 자들은 몇 년이 지나도 모조리 거리를 할복하고 있는데 조국이도 없고 임종석이도 없고 아니 권력형 게이트에 결부된 사람이 한둘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뻔뻔하게 돌아다니는데 문재인 부부에게 하도 화가 나서 욕설 몇 마디 했다고 이런 우파 국민들은 즉각 구속시키는 윤석열 정권. 아이고 이 윤석열 정권도 이거 진짜 우파 정권 맞습니까 이거? 이것도 한번 여론조사 한번 해봐야 되겠네. 자 지금부터 설문 들어갑니다. 윤석열 정권 1번 우파 정권 맞다. 2번 좌파 정권 같다. 야 요즘 애매하죠. 2번 말못 같아 봐. 아 오늘 봐 반반쯤 되겠네. 얼마나 화가 나면 이러겠냐고요. 1번으로 쓰고 싶어도 지금 이 제가 불러드린 우파 국민들 잡아 넣을 때는 초고속으로 잡아 넣어버리고 좌파들은 세상을 돌아다녀도 가만히 내비두는 이런 꼬라지. 아니 국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서리건 엉터리 정책으로 나라를 온통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저 양산에 내려가서 그것도 국민 세금 보태가지고 수영 기르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으니까 화가 안 날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질 급해서 먼저 내려가서 욕설 몇 마디 했다고 감옥에 잡아 쳐버리면 할 수 없이 이제 집행유예도 풀리겠다. 제가 한번 내려가서 이고막을 진짜 왕 울리도록 좀 하고 와야 되겠어요. 깡통하거나 안정근의 욕설은 문재인 부부만 고통을 받으면 되지만 문재인이 국민들이 반대했던 정책을 밀어붙여서 발생시킨 그 고통은 모두가 전 국민의 고통이라는 사실입니다. 단적인 고통 제가 두 개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전력의 올해 예상 영업 손실은 약 27조 2천억 원, 사상 최악의 적자라고 합니다. 보십시오. 탈원전의 한전 27조 적자. 결국 국민부담. 민주당은 탈원전 때문이 아니라고 그리고 고유가 때문이라고 말을 하지만 흑자이던 한전을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탈원전으로 한순간에 적자 기업으로 만들어버렸는데 문재인은 책임을 단 1도 지지 않으려는 저 꼬라지를 언제까지 우리가 봐야 합니까? 너무도 뻔뻔하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 예? 이거는 제 주장이 아닙니다.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했던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저와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 교수 역시도 탈원전 정책을 한국전력 부실화와 전기요금 인상의 중요 요인으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주 교수는 이날 원전 이용률만 탈원전 이전 수준인 81.6%로 유지를 했더라면 11조 원의 손실은 막을 수 있었고 한전 적자를 묘면할 수 있었다고 지적을 한 겁니다. 주 교수는 또 한전이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가동 비율을 줄이고 가스 석탄 발전 비중을 높였다면서 가스값과 석탄값이 올라가니까 한전이 적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 교수는 이어 전기요금 인상도 문재인 정권에서 했어야 하는데 딱 한 번밖에 안 했다면서 그러다 보니까 한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와 있다. 잘못은 전 정권이 하고 사과는 새 정권이 하게 됐다고 비판한 겁니다. 아유, 하기야 뭐 이거는 문재인 혼자 책임이 아니라 문재인을 뽑은 대한민국 국민들 40몇 프로 다 해야 되고 민주당 이 책임 다 물어야 됩니다. 결국은 뭡니까? 탈원전 여파로 발생한 한전의 이 적자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는데 왜 이런 부담을 국민들만 져야 하느냐고요. 국민이 반대한 탈원전을 추진한 문재인이가 물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산의 집을 압류해서 빼앗아도 시원찮을 판에 경호원 65명이나 거들면서 전기 팡팡 쓰고 사는데 그것 때문에 열받아서 깡통하거나 안정권에 가서 욕 좀 했다고 감옥에 잡아였는데 윤석열 대통령 이거 열 안 받습니까? 오죽하면 김건희 여사 팬클럽의 건희사랑을 운영하는 강신업 변호사가 문재인의 양산집을 전기 먹는 아방궁으로 구정을 했겠습니까? 전기 먹는 아방궁. 그래서 과연 문재인의 집
밤에는 전기를 얼마나 쓰길래 전기 먹는 아방궁이라 했을까? 보십시오. 불이 난 줄 알았어요. 응? 둘이 사는데 저 컨저택에 저렇게 불을 밝혀놓고 전기세는 국민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내놔야 되는데 아유 진짜 욕이 아니라. 자, 두 번째는 문재인을 비롯한 좌파들이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지금도 열받는 문재인과 표창원이가 들고 있었던 이 더러운 잠의 그림. 박근혜 대통령의 나신을 그 그림에다가 짜집게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얼마나 분통 터지겠습니까? 당시 이 그림을 본 해군제도 신동보 장군이 그 그림을 뺏겨서 바닥에 내팽개쳤다가 고소당해서 이분 또한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강화문 강장에 나타난 온갖 조형물에 그리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글개 그림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얼마나 매도했습니까? 그러면 강화문 광장 촛불 집회에 나온 인간들은 전부 다 구속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너무 충격적인 것들이 많아서 방송에서는 보여줄 수 없어서 제가 한두 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신만신 흉상을 만들어 모가지를 묶고 몸을 묶고 뭐하는 짓거리들이. 이것뿐만 아니에요. 뭐 저거들이 처벌하겠다고 이런 것까지 들고 나와서 난리 법석을 떨고 온갖 성적 수치심이 있는 박근혜 대통령 이상한 뭐 걸개 그림을 갖다 걸어놓고 초등학생들이 그걸 보고 희닥거리고 자빠졌고, 그리고 촛불 집회 안에서 전신만신 노조들은 술판을 벌이고, 아유. 이거 박근혜 대통령이요, 마음먹고 고발해서 전부 다 구속시켜야 됩니다. 촛불 들고 강화문 광장에 나왔던 이 촛불족들 전부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다 감옥에 쳐넣어야 돼요. 제가 방송에 보여줄 수 없어 그렇지 만약에 보면 국민 여러분 주먹이 날아갈 겁니다. 지금 보여준 이것만 해도 깡통하잖아. 안정근 씨가 모욕했다고 검찰이 구속한 것과 비교하면 박근혜 대통령 모욕과 명예훼손을 시킨 이 촛불족들은 흔히 말로 한 1000만 명 정도는 감옥에 쳐넣어야 돼요. 문재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얼마나 웃긴 인간들입니까? 저거들이 한 무례한 짓거리들은 모두 정상적인 것이고 남이 하는 것은 모조리 구속시켜버리는, 이 지금 대한민국 정권이 바뀐 게 맞습니까? 이게 지금 우파 정권의 검찰과 경찰이 맞냐고요? 솔직히요, 이런 나라가 된 것은 국민의힘 책임이 큽니다. 적군의 동조에서 자신들이 모시던 주군을 배신한 탄핵 62적도 문제지만 지금까지도 국민의힘은 우파 국민들에게는 백해무익한 정권이라는 겁니다. 좌파들은요, 저것 편 하나 구속되면요 난리 납니다. 민주당에서 둘이나 지금 구속되고 예전에 우리 구속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무 관심 없어요. 그리고 선거 때문에 표 달라고 궁뎅이 간질간질. 제발 우파 국민들 정신 차리고 가만히 있다가 뭐 선거 때만 되면 그래도 뭐 국민의힘 찍어줘야 될까요? 이제 이런 정신 좀 버리세요. 그만큼 뒤통수를 맞았으면 정신을 차릴 만도 한데 아직도 저런 이준석이라 국민의힘 하는 짓거리에 빠져가지고 예?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거짓말에 속는 사람은 계속해서 속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나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누구보다 먼저 구속을 시켜야 될 사람이 깡통화재와 안정것입니까? 아니면 문재인과 이재명입니까? 법이 아무리 권력의 편에 있고 판검사들이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하지만 정작 감옥에 가야 할 인간들이 안 가니까 결국 하가난 국민들만 문재인 집 앞에 가서 소리 지르다가 감옥 가는 게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선량한 국민들이 문재인 때문에 김정숙 때문에 감옥 안 가게 하기 위해서라도 대역죄를 지은 자들은 하루빨리 잡아다 감옥에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물러물할 시간이 없어요. 이제 우파 진영에서도 윤석열 보고 뭐라 그러면 윤석열 정권 출범한 지 몇 달 됐다고 하는 이런 말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다가는 이놈의 정권도 망합니다. 진정한 참모는요,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직언직설을 쏟아내야 되는 겁니다. 설령 쫓겨나려 하는 시다. 참모가 가신이 된 간신이 되다, 간신. 그런 나라 다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깡통화재와 안정근실을 석방하고 대신 문재인과 이재명을 구속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에 대한 검찰 기소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대여 투쟁의 날을 세웠습니다.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조사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허위 경력 기재 등에 대한 특검법 발의를 통해서 공세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반면 밖에서는 민노총 정교조를 비롯한 촛불 세력들이 이미 윤석열 퇴진을 넘어서 탄핵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런 식으로 뜸들이다가는 윤석열 정권 된통당합니다. 아니 깡통화재나 안정근실을 정광스카처럼 잡아넣는 그 실력으로 문재인, 이재명을 비롯한 권력형 게이트 연루자는 왜 못 잡아넣는 겁니까? 이래놓고도 정의 윤석열 대통령께서 모른 척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반지성주의 아니고 뭡니까? 욕설 몇 마디 했다고 깡통화재나 안정근이는 초고속으로 잡아다 감옥에 쳐넣어버리고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고 수많은 크고 작은 혐의에 연루되어 있는 문재인과 이재명은 왜 구속 못합니까? 또 추석 연휴에도 또 사과 사설 올라네. 자, 요건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빨리 잡아 넣어야 될 이유가 하나 또 생겼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른바 검찰 수사권 축소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어제 10일부터 개시하는 수사에 적용이 됐습니다. 검수완박이 검수원복이 됐다는 거예요. 아울러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도 함께 효력을 발휘합니다. 뭐 방송을 너무 심각하게 했나? 자, 좋아요 좀 늘려주십시오. 좋아요하고 시청자 수가 너무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좋아요 좀 누르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은 뭐 아마 하기 힘들어서 안 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안 되면 좋아요를 많이 눌려야 이게 노출이 될 텐데 선상TV가 어느 방송보다도 실시간 방송 시청률이 제일 높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준PD가 하면 그 다음부터는 고마 안 올라갑니다. 물론 뭐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아니 2만 명이 실시간 봤는데 끝나면 10만 12만 이래 되고 7,000명이 봤는데 끝나면 35만 명이 되는 이건 뭐 어떤 경우에 이게 아유 진짜 이 정권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거?
민주당의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개정검찰청법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중요범죄에서 부패와 경제 등 2대 중요범죄로 축소하지 않았습니까? 또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해서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까지 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해당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다른 검사에게 수집한 증거를 어기고 기소 여부를 일임해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수원복으로 불리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해서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했고 별건 수사를 엄격하게 제한을 했습니다. 다만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이미 개시한 사건의 수사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한동훈 법무부는 이에 대응해서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던 겁니다. 개정 시행령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부패, 경제, 범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서 사법질서 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에서 검사에게 고발, 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를 중요 범죄로 규정을 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매수와 이해 유도, 기부행위 등의 행태는 부패범죄로 조세포탈, 간세포탈, 금융, 기술, 침해, 부동산, 마약류, 유통, 기업형, 조폭, 전화, 금융사기 등은 경제범죄로 규정을 한 겁니다. 법무부는 또 무고, 위정죄를 사법질서 저해범죄로 규정을 해서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서 무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검사가 수사할 수 없는 현행 법령의 문제까지 해결했습니다. 결국은 이거 이제 이재명이나 이준석이나 다 걸리게 생겼어요. 이제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검수완박법도 검수원복이 된 만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박근혜 정권 사람들 잡아놨던 실력을 다시 한번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어이구, 제가 하니까 깔끔하네. 자, 좋아요 조금만 더 누르면 비슷해질 수 있어요. 안 누르신 분만 빨리 누르시기 바랍니다. 2번 누르면 또 좋아요 없어져 버려요. 자, 우리 도움 주신 분 한명아님 브론즈 애청자 등급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방송 오늘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기경하시는 분들, 또 다른 곳으로 가시는 분들 운전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경길이 꽉 막히다 보면 졸음운전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점 특별히 유념하시고 꼭 졸음 쉼터에서 30분씩 주무시다가 떠나는 이런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남은 휴일 아마 내일까지도 연휴 같은데 연휴 잘 마무리하시고 이제 연휴가 끝나고 새로운 날이 돌아오면 진짜 집회도 지금의 방식보다는 다른 방식을 통해서 코에는 코, 기에는 기, 주먹에는 주먹, 대포에는 대포로 확실히 때려잡는 우리 양자트 협동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양자연대, 좌파의 참여연대 같은 이런 생태계를 능가하는 그런 조직으로 아마 나갈 겁니다. 여러분 많이 기억해 주시고 조만간 우리 양자트 협동조합의 재정 담당들이나 아니면 기획 담당 아니면 우번철 박사 또 다른 박사들 모셔서 구체적인 앞으로의 방향들 여러분에게 직접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모두가 회원이 돼서 똑같은 목소리로 반드시 대한민국을 우리가 바라는 자유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갑시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